사회 그 디지털 3색에 대한 그 여러 년보다 2개월 정도 지금 앞당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작과 기획의 어떤 범위를 감독들에게 어떤 구성력을 어느 만큼 줄 수 있는가까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과 또는 공통적인 주제를 과연 줄 것이냐 말 것이냐와 같은 그런 상당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공통적인 주제를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도 감독 세 분이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하나의 공통적 주제를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의 더 긴 시간과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독 세 분이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공통적 관심사가 모아졌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세 분이 각자 가지고 있었던, 만들고 싶었던 어떤 그런 그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왜 디지털 매체인가? 그러니까 굳이 그냥 뭐 3.13색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일 수도 있는데, 디지털을 앞에다 내세운 것은 처음에 물론 디지털 매체가 영화를 하나의 사람의 몸으로 우리가 비유했을 때 일종의 좀 세포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나 편의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세계를 그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파장,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그 생각해보기 위해서 디지털을 앞에다가 내세웠던 측면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데, 디지털 매체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매체를 통한 어떤 영화의 그 시네마 그 자체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어떤 탐색이라든가 모색, 그런 것들을 세 분의 감독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디지털 3.13색,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제목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그 세 명의 감독님이 작년하고는 또 다른 그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또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미학을 선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시놉시스를 보면서 발견한 것은 요번에도 세 분이 논의를 했던 건 아닌데 우연하게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현실과 또 픽션, 또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에 있는 또 혼재되어 있는 어떤 것, 그 두 세계가 나눠질 수 없는 그런 부분, 그 가운데에 이 세 분의 감독이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4 디지털 3.3색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선정할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를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 3.3색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저는 그 작품은 어떤 감독을 선정해도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세상에 뭐 아주 거장이 있다고 해도 그 다음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온 작품의 결과가 아니라 그 세 사람을 모으는 데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그 경정에 가서 일본의 그 영화 관계자들을 많이 만날 그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의외로 그 3.3색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관심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뿐만 아니라 그 영화제에 오신 많은 다른 나라의 분들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작품을 어떻게 홍보하느냐, 홍보의 문제가 사실 더 있었지 작품의 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3.13색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 이 세 분들을 한 분 한 분의 영화는 어떻게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세 사람이 하나의 작품으로 만나는 기획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감독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를 통해서 절대로 세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세 사람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감독 한 분 한 분이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모자이크 다큐멘터리, 뭐 인간 조형래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이 3인 3색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해야 될 작품의 어떤 그 형식 내지는 포맷 같은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 또는 모큐멘터리라고 하죠. 그 연출된 가짜 다큐멘터리 형식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꼭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은 큰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그 3인 3색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형식의 그 예를 들면 뭐 우디 알렌의 젤리그라든가요, 피터 잭슨의 뭐 포가튼 실버, 또 누구죠? 팀 로빈스의 밥 로버츠 같은 영화들이 다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에 해당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형식에 이렇게 끌렸던 이유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심들,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사실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목격했을 때 저것이 사실적이다 또는 실제의 모습이다라고 믿는 그 기준들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관심하고요. 또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들이 가지는 이상한 그 뻔뻔스러운 유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실제가 아니면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연출하고 그게 마치 다큐멘터리인 것처럼 나레이션까지 깔면서 하는 그 이상한 뻔뻔스러운 유머의 느낌 같은 것들도 좋았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가져왔던 그 어떤 한 영역이었고, 특히 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의 어떤 반대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더 관심이 끌렸습니다. 살인의 추억은 픽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영화인데 그 영화의 스토리는 또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제가 드라마적으로 가공해서 하나의 그 픽션처럼 만들어낸 것인데, 이거는 반대로 전혀 꾸며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실제 사건이 아닌 것을 마치 다큐멘터리라는 표면을 빌어서 실제 사건처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의 추억과는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어떤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어떤 영화의 포맷이나 형식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제 영화의 어떤 스토리 내지는 내용, 뭐 인간 조형래라는 남자의 5년간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텐데요. 왜 5년일까를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그 우리나라는 뭐 월드컵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일도 있었지만 거칠게 요약하자면 어떤 그 불황으로 곤두박질 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형래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불황의 히스테리 같은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형식의 얘기에서 좀 더 보충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모자이크 다큐멘터리라는 이상한 표현을 보고 좀 의아해하셨을 텐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날조한 어떤 표현이고요. 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컨 원치 않건 우리 자신의 이미지들이 디지털 신호로 전환돼서 도시의 이것저것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또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역 CCTV에서, 또는 뭐 차를 몰고 그 운전을 하시다가 뭐 버스 전용 차선 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디지털 6mm 카메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도시 곳곳에 디지털 신호로 전환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발굴해서 찾아낸다고 해도 우리들 각자의 어떤 몇 년에 걸친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면서 동시에 또 그런 식의 파편들을 긁어모은 모자이크 다큐멘터리이다. 결국은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이다 라는 컨셉하에 제가 연출하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모자이크 다큐멘터리다라는 그 이상한 용어를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약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게 제가 이번 3인3세 프로젝트에서 해보고자 하는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the story of the story of my project is called Touching and to see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제 공간을 통해서 어떤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어떤 rescuing autonomous parties. That means the fictionalization of this. 그때 경험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연장과 그 실제적인 공간을 Of course. 실제 사진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느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때요? 그리고 전작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非常にすごい DV を自分なりに 프로스마 감독, 페데르 코스트 감독의 방장우 해안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ドキュメンタリー的であり非常に自分でもその内容がドキュメンタリーなのか実は厳密なそういう、それとですね一つはっきりしたテーマという 3인 3색이라는 그 포맷 자체가 그러니까 제한된 매체 배우가 등장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드러내 주실 것인지 그냥 조금 말씀드렸던 것, 특히 그 뒤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잡혀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것저것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많은 것이 제한되어 있고 파편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전체 하는 점을 역시 법이론적 측면에서는 그런 경우 이번에 동경에 가서 그 전주 영화제를 소개하는 조그만 그 필름맥스 참가했던 뭐 해외 감독들 사태를 촬영은 잠시 후에 있을 거고요. 공지사항으로는 유진호 감독님 사진 잘 껴주시네요. 조금만 안경 반사 때문에 조금만요. 네. 여기 좀 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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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